안녕하십니까. 악과 불의의 앞에서의 침묵은 참극을 부르는 반지성적 폐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뒷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났다면 더 이상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한동훈을 통과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공상을 해봅니다. 별짓 다 해봤지만 뻔한 결과를 놓고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과 눈높이에 우리가 못 미쳤습니다 했더라면 어땠을까? 당의 이미지도 바뀌고 정치판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에도 민주당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공상을 해봤던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무슨 일에도 맺고 끄는 데도 없이 저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뜯다가 쌈박질이나 하는 것 같이 인식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로 무슨 흥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단정하며 정치를 불신하게도 됩니다. 지난 9일 아침부터 그 이튿날 새벽 3시가 넘도록 청문위원 13명이 달라붙어서 17시간 이상을 훑고 더듬고 털어봤자 더 나올 것도 없었다는데 뭘 어쩌겠다는 건지 딱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사를 아예 무시하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전체 대상의 반 가까운 29명이나 됐습니다. 그런 선례를 만든 민주당에서 자꾸 우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민주당이 한동훈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비토하려는 것은 그가 검수완박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무장관 후보 지명을 받은 뒤에도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분명한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가령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할 일은 힘없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JTBC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표현이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고 했는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등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그 이튿날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에 대해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몸을 도사리고 침묵한다는 것은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또렷하며 용기 있는 처신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당까지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속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법까지 어겨가며 밀어붙이고 있는 판에 이처럼 법과 정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양심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한동훈의 실력과 철학, 소신, 주의 주장이 버겁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확실히 방어할 능력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론과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별 대책도 없이 일단 물고 늘어지고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딱합니다.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은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반지성주의에 휩싸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성인들이 불법, 비리, 불공정에 대해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해야 할 소리를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을 걸고 말하고 행동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불법, 비리, 불공정을 보고도 몸을 도사리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이나 한 후보자나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법률관계 전문인들과 지식인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공수완박을 민주당에서 앞뒤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대통령의 TV 인터뷰를 통해 눈에 핏발을 세우다시피 하며 옹호한다는 것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뿐이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신부 니밀러의 시도 오늘날 우리 세태의 침묵과 게으름을 일깨우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악과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참극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 때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한 한동훈의 말은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참극을 불러올 뿐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값진 깨우침의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과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참극을 부른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와 분명히 말해야 할 때 몸을 사리고 침묵한다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한 말들은 마음에 새겨둬야 할 이 시대의 보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